네, 대표님들 이제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그 컴업 2021 오후 세션 패널 토크를 진행하게 된 황성현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저희가 이제 인재 전쟁 2.0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라는 이제 주제를 가지고요. 약 한 1시간 정도 저희가 패널 토크를 진행을 할 예정인데요. 여러분들 아마 그 제가 알기로는 창업을 이제 준비하시려고 하는 분들 또는 이미 창업을 하셔서 스타트업을 운영하시는 분들 또는 스타트업의 구직을 희망하시는 분들이 많이 나와 계신 것 같은데요. 아마 많이 미디어나 뉴스를 통해서 들으신 것처럼 요즘 인재 전쟁이 정말 심상치가 않습니다. 저도 이 업계에 한 30년 가량 인사 업무를 해왔던 사람이지만 요즘처럼 이렇게 그 굉장히 핫한, 굉장히 경쟁이 치열한 이런 상황은 제가 많이 보지를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게 인재 전쟁 2.0인지 3.0인지 사실 제가 잘 모르겠긴 해요. 사실 이게 뭐 정확히 정의된 바도 없기는 하지만 확실한 것은 최근에 1, 2년간의 엄청나게 큰 변화가 꿈틀대고 있고 나타나고 있다 하는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실은 제가 뭐 인재 쪽에 또 채용 쪽의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오늘 이런 문제를 같이 고민해 주시고 또 의견을 나눠 주실 두 분의 전문가를 모셨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다 만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고 굉장히 유명한 분들이신데요. 먼저 제 왼쪽에 원티드의 이복기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박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원티드 랩의 대표를 맡고 있는 이복기입니다. 네, 원티드는 이제 처음에는 채용된 사람들, 그러니까 채용을 조금 더 쉽고 간편하게 만드는 채용 플랫폼으로 출발을 했고요. 최근에는 채용을 넘어서서 사람들의 커리어 여정을 더 행복하게 만드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 왼쪽 편에는 드라마앤컴퍼니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리멤버라는 서비스 잘 아시죠? 그래서 리멤버 서비스를 제공하고 계시는 드라마앤컴퍼니의 최지호 대표님 나와 계십니다.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리멤버 만들고 있는 최재호입니다. 저희 리멤버는 국민 명함 앱으로 시작을 해서요. 지금은 리멤버 커리어, 리멤버 커뮤니티 등의 서비스들을 확장을 해서 비즈니스 플랫폼이 되어가고 있는 이런 서비스입니다. 저희 가지고 있는 그 350만 명의 회원이 있다 보니 350만을 위한 경력직, 구인구직 플랫폼 역할도 하고 있어서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게 된 것 같습니다. 네, 아유 감사합니다. 정말 만나기 힘든 분들인데 이렇게 자리를 해주셨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그 퀀텀 인사이트라고 하는 인사 조직 자문 회사를 운영을 하고 있고요. 지금은 이제 주로 스타트업들을 자문을 하고 있는데 이런 자리에 오거나 또는 제가 자문을 이제 하러 가게 되면 인사의 여러 영역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특히 말씀드린 것처럼 1, 2년 동안에는 거의 모든 주제가 거의 채용으로 귀결되는 이런 그 상황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제 그런 여러분들의 어떤 그 관심도 있을 것 같아서 좀 자료를 준비를 해봤는데요. 뭐 대단한 자료는 아니고 인재전쟁 2.0이라고 하는데 도대체 이 2.0이 무엇이고 어떻게 발생됐는지를 한번 좀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렇습니다. 제가 여러 가지 사회 현상들이나 또는 경제 현상들이 뭔가 변화가 생겼을 때 그거를 분석하는 툴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보통 이 두 가지 정도의 툴들로 분석을 하죠. 근데 오늘 저희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오른쪽에 있는 그 디제스트라고 하는 툴을 한번 생각해 보면 아마 이런 영향들이 분명히 지금 우리가 맞닥뜨리고 있는 인재 전쟁에 영향을 줬을 거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첫 번째 있는 것처럼 데모그래피의 변화가 있을 거다. 분명히 또 인구 통계 변수적인 변화도 분명히 있을 거고요. 과거에 우리가 있었던 베이비 부모부터 밀레니얼들, 요즘에 Z세대들까지 굉장히 그런 변화도 많이 있는 것 같고 또 최근에 어떤 경제적인 변화도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거버먼트, 즉 규제적인 측면도 영향을 줄 것 같고 환경은 조금 덜 할 수 있겠지만 S로 나오고 있는 그 사회적인 또는 문화적인 변화도 큰 한몫을 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더 큰 것 중에 하나는 기술의 변화. 이 모든 것들이 굉장히 종합적으로 우리가 지금 맞닥뜨리고 있는 인재 전쟁이라는 것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가장 크게는 과거에 우리가 지금 살아왔던 시대와는 차원이 다른 기술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기술적인 변화를 이끌어갈 수 있는 굉장히 스마트하고 빠르게 움직일 수 있는 그런 개발자들이 많이 요구가 되고 새로운 기술 속도에 따라갈 수 있는 그런 인재들을 많은 기업들이 요구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그 기술 발전 속도가 워낙 빠르다 보니까 그런 인재들의 공급이 굉장히 부족할 수밖에 없죠.
수요는 점점 늘어나고 공급은 제한되고 늦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탤런트 워, 즉 인재 전쟁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근데 그 인재를 누가 선점하느냐에 따라서 사업적인 성패가 좌우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런데 그런 측면에서 이제 사회적인 변화 또는 데모그래피상의 변화를 보면 새로운 인재들, 새로운 어떤 세대들의 변화의 또 특징들이 있거든요. 예전에 저희 세대나 저희 아버지 세대 같은 경우에는 한 번 직장에 들어가게 되면 보통 10년, 20년, 30년을 꾸준히 이렇게 로열티를 가지고 일을 해왔던 분들이지만 요즘 세대들, 특히 앞으로 올 세대들은 좀 양상이 다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인의 인생을 중요시 여기고 본인의 밸류, 라이프와 워크의 밸런스를 좋아하는, 원하는 그런 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고, 또 즉각적인 어떤 보상을 원하는, 또 그 내가 어떤 커리어 상에서의 어떤 발전이라든가 또 노메릭 여러 가지 한 군데 있기보다는 옮겨 다니는 거를 선호하는 그런 특징들을 이제 가지고 있는 것 같고요. 많이 보신 것처럼 여러분들이 요즘 들으면은 여기만 상업하신 분이 있다면 경기 일으키는 단어가 있죠. 네카라쿠베 당토야. 이 얘기만 들으면 경기를 일으키실 거예요. 이 업계들이, 이 업체에 한 8가지 정도의 손에 꼽히는 이 자이언트들이, 공룡들이 지금 시장을 많이 흔들고 있거든요. 근데 이 엄청난 그 자금력을 가진 이 네크라쿠베 당토야 같은 기업들은 그런 시장을 흔들림에 따라서 여러 가지 작은 스타트업들이 힘들 거라는 걸 예측을 하고 있죠. 근데 거기에 대해서 지금 준비가 안 되어 있는 스타트업들은 굉장히 당황할 수밖에 없는, 또는 역량 있는 인재를 뺏길 수밖에 없는 이런 현상이 지금 발현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지금 직원들에 대한 혜택도 늘리고 보상을 늘리는 이런 것들이 관찰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제가 한 30년 동안 인사를 해오면서 가장 바뀌지 않았던 부분이, 저는 여기에 이제 보면 워크포스 플래닝, 인재 구조를 이제 플래닝을 하고 몇 명을 뽑아야 되는 거냐, 개발과 기획과 디자인은 어느 비율로 뽑아야 되는 거냐 하는 것들을 계획을 하고, 사람들을 실제 영입을 하고, 온보딩과 사람을 개발시키고 평가 보상을 하게 되는데, 이 중에서 가장 한 30년간 안 바뀌었던 부분이 채용이라는 부분이었습니다. 아주 전통적인 방식으로 채용을 하고 있다가 최근에 한 2, 3년 정도 안에 방법이 엄청나게 빠르게 혁신되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 계신 리멤버라든가 원티드 같은 그 업체들과 그 서비스들이 이 업계를 지금 굉장히 선도를 해주고 계신 것이 굉장히 다행일 수는 있는데, 그만큼 시장이 빨리 변하고 있는 것이 과거 2, 3년 동안에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기본적인 현재 인재 전쟁 2.0에 대해서 발제를 해드렸는데, 실제 필드에 계신 우리 인재 영입, 채용을 도와주고 계신 우리 대표님들은 이 스타트업들이 채용상에 느끼는 그런 실질적인 어려움을 어떻게 보고 계신지 아주 손에 좀 잡히는 그런 말씀, 생생한 말씀 좀 들어봤으면 하겠습니다. 먼저 이복기 대표님께서 한번 느끼시는 바를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사람 뽑기가 너무 힘들죠. 네, 제가 2015년도 창업했을 때, 그때는 이제 스타트업으로 넘어오는 사람들이 그래도 굉장히 다양한 스타트업 기회들을 보고 또 각자의 성향에 맞는 스타트업들을 이제 선택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물론 그때도 쉽진 않았지만 그래도 뭔가 조금 그 균형이 잡혀 있었다고 해야 될까요? 근데 최근에 특히 이제 코로나 시대를 맞이하면서 조금 부익부 빈익비 현상이 데이터상으로 보이기 시작합니다. 워낙 이게 저희가 이제 오프라인으로 이렇게 모인 것도 굉장히 오랜만이잖아요. 근데 이제 이 오프라인 자리들이 사실상 비즈니스 기회가 창출되고, 그리고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기회들을 또 만들어주는 자리인데, 그런 것들이 전무한 한 2년 정도가 지나면서 사람들이 기업을 선택하는 것이 이전에 뭐 만나가지고 뭐 좋았던 기업 이런 수준이 아니라, 내가 아는 기업, 그리고 보상이 좋은 기업, 뉴스가 잘 나오는 기업들로 조금 더 편향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데이터상으로도 그 굉장히 유명하고 최근에 투자를 많이 받거나 이런 기업들로 지원자가 굉장히 많이 쏠리고 있고, 거기에서 이제 소화되지 못한 분들이 이제 배분이 되는 그런 현상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기 스타트업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리한 환경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이런 바뀐 코로나 환경에서 조금 더 새로운 방법을 찾아서
이제 기업 브랜딩이나 채널 관리나 이 소싱이나 이런 것들을 좀 바꿔야 될 시기가 오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굉장히 그 와닿는 말씀인 것 같아요. 저는 그 키워드가 되게 중요한 게 부익부 빈익빈이라는 것이 진짜 와닿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자금력을 바탕으로 한 기업들이 그런 것들을 선점하는 효과를 분명히 누리고 있다라는 생각은 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작은 기업일수록 그렇게 미디어에 노출되는 것에 대한 여러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기 때문에 그런 현실이 발생되는 것 같고요. 최재호 대표님 혹시 말씀 좀 주실 수 있을까요? 네, 기본적으로 하여튼 다들 채용 전쟁이라고들 표현하시는데 이게 큰 틀에서 메가 트렌드로 보면 이제 수요 공급으로 봤을 때 이제 사람에 대한 수요는 훨씬 더 계속 늘어나고 있고 공급은 계속 부족해지는데 결국은 저출산과도 맞물려 있거든요. 기본적으로 이제 아이들 더 점점 덜 낳게 되는 것들이 기본적으로 공급을 적게 만들고 있고 그런 것들이 저희들의 미래를 가늠해 볼 수 있는 게 사실 일본인데 일본 같은 경우는 그게 이미 시간이 많이 지나서 너무 공급이 부족해요. 그래서 이미 사람 뽑는 그 전쟁을 너무 많이 겪고 있고 나라가 아예 투잡을 장려하고 외국인들 비자를 굉장히 쉽게 지금 내주고 있고 뭐 헤드헌팅을 통한 사람 채용의 수수료가 연봉의 30%가 베이스로 깔려 있는 이런 것들을 일본을 지금 보면 우리도 이제 머지않아 그런 인재 채용 전쟁이 더 심해지겠구나 이런 생각들이 들고 이제 수요가 더 많이 늘어난 거는 사실은 세상이 많이 변하기 때문인 것 같아요. 전통적으로 원래 하던 일들을 계속 그냥 유지하면 그런 일이 덜 할 텐데 계속 세상이 변하니까 변화의 기회를 잡으려는 새로운 사업을 하는 회사도 나오고 스타트업처럼 혹은 대기업들도 기존 사업에 안주하지 않는 새로운 사업을 하려고 하고 하다 보니 일자리는 더 많이 창출되고 그에 대한 자금도 많이 주입되니까 자금이 주입되고 투자받으면 보통 하는 일은 일단 사람 뽑는 것부터 시작을 하게 되고 그래서 그렇게 되는 것 같고 그냥 새로운 일자리 창출이 안 되더라도 사실은 경력직 채용으로 보면 이직 시장만 활발하게 돼도 똑같은 일자리 안에서 사람이 왔다 갔다만 해도 훨씬 채용 건수가 많아지는 건데 또 그냥 잔잔한 호수가 아니라 지금 이 경제 생태계 자체가 많이 이 디스럽션이 일어나다 보니 그 안에서 이직 건수도 많이 늘어나다 보니 채용의 어떤 수요 자체도 더 많이 늘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최 대표님께서 이렇게 매크로한 변화를 좀 더 강조를 해주신 것 같은데요. 저출산에 따른 또 공급의 또 변화, 그 다음에 어떤 기술과 사업, 어떤 사회적인 또 산업의 변화에 따른 또 어떤 또 수요의 또 급격적인 팽창 이런 말씀을 주신 것 같습니다. 근데 좀 더 구체적으로 여기 계신 분들은 아마도 창업을 계획하시거나 창업을 하신 분들 입장일 것 같아서 그렇다면 초기 스타트업들 아주 이제 극초기라든가 10명 미만 또는 많아봐야 한 2, 30명 이런 기업들은 사실은 회사에 대한 브랜드도 그렇게 크지가 않고 또 자금력도 그렇게 강하지가 않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혹시라도 조금 더 구체적으로 그럼 이런 초기 스타트업들의 경우에는 이런 채용상의 어려움을 어떻게 현실적으로 극복해낼 수 있을 거냐 하는 것들이 좀 궁금하실 것 같고요. 제가 보기에는 이 두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 어떤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제가 보기에는 사업을 처음부터 좀 고안하신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두 분은 어떤 채용상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시는지 그렇게 두 가지를 좀 말씀 들어보고 싶습니다. 네. 일단 원티드 서비스가 어떻게 출발을 했냐면 제가 사업 두 개를 이 원티드 이전의 사업 두 개를 대차게 말아먹고 그 배운 게 있어요. 이게 사업이 아이디어만으로 되는 게 아니라 이 서로를 보완하고 보강해 줄 수 있는 팀이 정말 중요하구나라고 생각을 해서 주변에 이제 지인들, 뭐 동문들이나 친구들, 그리고 제가 회사에서 만났던 직장 동료들에게 좀 좋은 개발자나 디자이너를 추천해 달라고 한 적이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모인 저희 첫 창업팀이 이제 같이 아이디어를 개발하고 그래서 현재 원티드의 모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일단 내가 어떤 사람이 필요한지, 내가 어떤 역량을 가지고 있고 어떤 사람이 필요한지를 좀 정말 주변 많은 사람들에게 최대한 많이 정확하게 알리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젠 좀 관종이 되라라는 말을 많이 하는데요. 본인이 뭐 SNS, 뭐 페이스북이든 인스타그램이든 아니면은 최근에 많이 뜨고 있는 다른 다양한 채널들에 내가 어떤 사람이고 어떤 일을 하려고 하고 어떤 사람이 필요한지를 계속해서 홍보하는 것, 그러니까 채용이 곧 홍보다라고 저는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제 원티드가 초반에 했던 비즈니스 모델은 이걸 그대로 옮겨서 사람들이 지인을 추천하고 이 지인이 언제든지 이직해서 합격을 하면 채용 보상금 100만 원을
후보자와 추천인에게 나눠주고 그리고 기업에게 이거를 이제 합격당 과금을 하던 게 이제 저희의 첫 모델이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진짜 강력한 지인 추천이라는 게 굉장히 강력한 채널이고 초기 스타트업이 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방안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지금 뭐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제가 그 자문하는 업체들도 그렇고 상당히 많은 그 스타트업들이 원티드의 서비스를 통해서 많은 인재들과 연결이 되는 것 저는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혹시 그 드라이맨 컴퍼니의 최대호 대표님도 같은 배경을 좀 말씀해 주실까요? 네, 저희는 무슨 문제 풀고 있냐라고 하면 저희는 경력직 채용 문제를 일단 풀고 있고요. 신입 공채로 이제 사람을 뽑고 회사에서 이 부서에 배치해 주던 이런 방식으로 더 이상 채용이 거의 안 이루어지고 있고 그때그때 부서별로 필요한 그 온디맨드 베이스로 필요한 사람을 경력직 중심으로 뽑는 그 채용 시장으로 변화하고 있는데 저희는 그 경력직 채용의 문제를 풀고 있어요. 근데 경력직 채용에 무슨 문제를 푸냐라고 하면 저희는 모른다라는 문제를 풀고 있는데 뭘 모르냐? 예를 들면 삼성의 신입 공채가 떠 있는 거는 대학생 취준생이 다 알고 있거든요. 근데 삼성전자의 무선 사업부의 마케터를 지금 뽑고 있다라는 그 경력직 채용 공고는 거기에 적합한 그 사람들도 다 모르고 있어요. 왜냐면 찾아보고 있지는 않으니까. 그래서 분명 우리 회사 이 포지션에 대해서 관심 있고 적합할 그 사람이 만약에 세상에 1000명 있다라고 하면 한 1,200명 정도나 그 사실을 알까요? 한 8,900명 모르고 있는데 그 사람들한테 저희는 그 알려야 된다라는 솔루션으로 그 모른다는 문제를 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서비스의 플랫폼을 가지고 있다 보니 두 가지 방식으로 알리는 것들을 도와드리고 있는데 기업이 직접 들어와서 여기에 프로필들을 잘 작성해 놓고 공개해 놓으신 분들을 직접 검색해서 스카우트 제안 메시지를 보내보는 형태로 알리던 아니면 이 서비스 내에서 저희가 타겟팅을 해서 이 채용 공고들을 잘 알려주는 방식으로 알리던 그래서 기본적으로 저희는 경력직 채용의 어떤 스카우트 플랫폼이 되겠다. 그래서 푸는 문제는 우리가 이 사람 뽑고 있다라는 자체도 모르고 있는 그 문제를 먼저 알리게끔 도와주는 그 방식으로 경력직 채용 문제를 좀 풀고 있죠. 어찌 보면 두 기업 모두 물론 더 많은 기업들도 계시지만 이 구직자 측과 사람들이 필요한 측의 정보 비대칭을 해결해 주고 계신 거라고 생각이 되고 그 두 가지 사이드를 얼마나 잘 연결해 주느냐가 굉장히 우리 산업과 개인들에게 중요한 이슈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그 어떤 창업의 배경을 잘 이해를 했는데 그렇다면 언제 그 스타트업들이 좀 더 구체적으로 그런 어려움을 그러니까 해결할 수 있는 좀 더 그 손에 잡히는 그런 어떤 방법들이 좀 있을까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가장 핵심은 본인들의 인플로이어 브랜드를 좀 키우는 방법, 그다음에 사람들에게 알리는 방법 이런 것들일 텐데 물론 두 분의 그 어떤 서비스를 당연히 우리가 많이 활용해야겠지만 좀 더 스타트업 입장에서는 우리의 서비스를 좀 더 잘 활용한 방법도 될 수가 있겠고 또는 그 이외에 다른 좀 실천적인 방법들이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이 채용이 PR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회사 입장에서는 왜 이렇게 좋은 우리 회사에 안 오지? 혹은 이렇게 좋은 아이디어가 있는데 왜 안 오지? 라고 고민을 회사 입장에서 하거든요. 근데 여기에 지원하거나 여기에 맞는 후보자들의 입장에서 보면은 이 회사에 가야 되는 이유를 만들어줘야 됩니다. 근데 되게 모든 회사가 할 법한 얘기들을 하는 거죠. 우리는 이런 일을 하는 회사고요. 이런 복지 혜택이 있고요. 여러분 우리는 가족 같은 회사니까 꼭 오세요라고 이제 이렇게 마무리가 되면 이거 한 100번 읽은 것 같은데 라는 느낌을 받는 거죠. 그래서 채용 공고나 그리고 채용에 관련된 그 뭐 마케팅, PR 이 모든 것들을 설계하실 때 유저 관점에서 한번 바라보자. 내가 이 회사에 반드시 가야 되는 이유가 뭘까? 사람마다 가치관이 많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보상에 끌리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워라밸이나 아니면은 좀 수평적인 기업 문화 혹은 그 기업의 미션 그 자체 풀고자 하는 문제가 나와 정말 맞을 때 나도 그 문제를 중요하게 생각할 때 아니면은 뭔가 내가 아는 사람이 있는 곳 약간 여러 가지 내가 배울 수 있는 곳 이런 여러 가지 가치관이 있는데 그중에 이 회사가 무엇을 어필할지 우리는 무엇을 어필할지를 명확히 하고 그걸 명확하게 써줘야 된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많은 것들이 그렇게 좀 통일성 있게 가고 우리의 미션은 무엇이고 어떤 문제를 풀고 있고 우리 회사의 장점은 이런 거고 이 회사를 나왔을 때 내가 무엇을 얻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좀 이렇게 명확한 브랜딩이 돼 있어야 그 이후에 채널 관리도 되고 후보자 소싱도 되고 면접이라도 볼 수 있고 약간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네, 최재 대표님께 말씀드리기 전에 생각난 부분을 말씀드리면 사실 저는 이제 그 구직자들도 많이 만나게 되지만 이제 스타트업 대표님들도 만나게 되는데 양쪽 다 사실 답답함이 좀 있어요. 왜 그러냐면 구직자들 입장에서 제가 이력서를 받아보면 사실은 경력자건 그렇지 않건 간에 사실은 이력서가 차별화가 안 된다는 게 가장 안타깝거든요. 요즘도 아직 보면 자기소개서에 부모님 얘기가 나오게 되고 뭐 산골짜기에 뭐 엄한 부모, 뭐 아버님 이런 얘기가 아직도 나오게 되고 그래서 특히나 대졸 신입사원들 같은 경우에는 전혀 차별화가 되지 않는 것이 사실은 구직자 측면에서 아쉬움인데 방금 말씀하신 것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회사 입장에서도 구직자들에게 우리를 알려야 되는 미션이 있는데 이 회사나 저 회사가 차별화되지 않는 부분은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그 채용 공고 JD라는 부분에 회사 색깔이 전혀 나타나지 않는 부분은 너무너무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사실 제 개인적인 말씀을 드리면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창업자 중에 보이저 X의 남세동 대표라는 분이 계신데 그분의 나중에 페이스북을 팔로우 하시거나 하시게 되면 그냥 배우는 점이 많을 것 같은데 이분은 본인이 회사를 운영하는 철학, 그다음에 우리가 원하는 인재상, 지원 방법 이런 것들을 굉장히 상세하게 아주 손에 잡힐 정도로 상세하게 알려주시고 또 그 절차도 굉장히 우리가 사람을 판별하기 쉬울 정도로 잘 만들어 놓으셨고 저랑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제가 최근에 한 미디어에 그 남세동 대표를 소개를 해주면서 바쁘실 텐데 시간이 되시겠어요라고 얘기했더니 그분이 하는 말이 뭐였냐면 황 대표님 저는 인재를 채용하는 방법이라면 제 시간의 1순위가 그런 거 하는 겁니다. 페이스북에 글 쓰고 미디어에 나가서 산업에 관련된 얘기하고 우리 회사 미션과 비전 얘기하는 것이 저의 1순위입니다라는 것을 얘기한 것뿐만 아니라 실제 그런 것을 실천하는 분이거든요. 저는 굉장히 모범적인 사례라고 생각을 해서 말씀 좀 드렸습니다. 최재욱 대표님 좀 보내 주실까요? 네, 저도 이제 하나의 스타트업 기업을 운영하고 있기도 하니까 저희도 이제 채용 문제들 항상 잘 감당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스타트업이 어떻게 하면 채용이 잘 되냐라는 답은 사실 굉장히 심플한 것 같아요. 회사가 잘 되면 네, 채용이 잘 되는 것 같고 그래서 일단은 뭐 다른 것들보다는 1순위는 결국 회사가 사업이 잘 돼야 되는 것이 궁극의 목표여야 되고 두 번째는 잘 되고 있는 그 사업과 뭐 이런 상황 잘 이제 알리는 것이 두 번째일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도 잘 돼야 되기도 하지만 우리가 풀고자 하는 그런 미션과 비전이 얼마나 의미 있는 이 문제 해결이고 가치인지 또 그것들을 푸는 그 여정이 얼마나 함께할 사람들에게 가슴 뛰는 여정이 될지 이런 것들을 잘 알려야 되는 것 같고 뭐 그런 것들을 기반으로 뭔가 언론에 PR을 하던 뭐 등등 컨텐츠를 가지고 하던 것도 가능하지만 직접 그 해당 적합 인재들한테 연락을 하면서 알리는 것들 또한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리멤버 커리어라는 이런 플랫폼 내에서 경력직 스카우트 제안 메시지가 지금 한 130만 건이 누적으로 지금 나갔는데 그걸 보내시고 있는 기업들도 그냥 이런 잡 포지션이 있으니까 관심 가지세요 정도가 아니라 우리 회사가 이런 비전을 가지고 있고 이런 일들을 해오고 있는데 뭐 이런 관련 뉴스 기사나 우리 내부에 팀 블로그가 있는데 한번 관심 가져보지 않겠냐라는 것들을 적극적으로 어필하는 거죠. 그래서 일단 사업이 잘 돼야 되지만 그렇게 된 기반을 가지고 또 비전을 가지고 열심히 알리는 작업들 매우 중요하더라. 그리고 많은 기업들이 이렇게 하고 있다라는 말씀까지 드리겠습니다. 사실 뭐 어떻게 보면 정답 같은 얘기인데 회사가 잘 돼야 된다는 얘기가 사실은 그냥 뼈 아픈 얘기도 하고 또 그렇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스타트업의 채용 관련돼서 요즘 많이 그 사이트들과 미디어들 보면 가장 눈에 띄는 것 중에 하나가 뭐 특정 뭐 브랜드를 홍보하는 건 아니지만 특히 저는 2호 채널 같은 경우를 좀 잘 활용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대표님들이 2호 채널에 나가서 본인들이 갖고 있는 포부나 또는 본인들이 창업한 이유, 미션, 비전 이런 것들을 잘 어필하시는 것 같아서 또 하나의 새로운 어떤 채용의 어떤 툴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도 최근에 해봤습니다. 약간 막간을 이용해서 이런 말씀 좀 드리고 싶었어요. 그 채용이라는 게 뭘까?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구직자로서는 좀 다른 시각일 수 있는데 실제 구직을 하는 입장, 사람을 채용하고자 하는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이 사람을 채용하는 것, 즉 리크루팅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이 업계 용어로 퍼널 비즈니스라고도 합니다. 깔때기 같이 돼 있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이 깔때기 같다는 거는 사실 어디서 나온 거냐면 마케팅과 세일즈에서 나오는 용어잖아요. 그래서 우리 고객들을 많이 모집하면 그게 일정 비율로 매출로 연결이 된다라는 뭐 이런 것들인데
이 채용 리크루팅도 정확히 이 비율이 적용이 되는 비즈니스거든요. 두 분은 워낙 전문가들이시겠지만 특히나 이제 그 요즘 IT 기업 스타트업들 같은 경우에 더더군다나 개발자를 뽑는다 하게 되면 보통 이런 비율이 정확히 맞아 떨어집니다. 보통 100개의 이력서를 리뷰하면 한 명 정도가 들어오는 게 일반적인 이 업계의 룰입니다. 그 얘기는 100개의 이력서를 모아야 된다는 얘기죠. 그 이력서를 뭐 원티드에서 보든 아니면 리멤버에서 보든 100개의 인터뷰를 리뷰할 수 있는 시간을 투자를 해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거기서 연락 오는 게 한 15%에서 한 28% 정도 연락이 오고, 그렇게 연락 온 사람들 중에서 이제 리크루터가 연락 주면 이 사람 괜찮겠다, 그런 것들 이제 폰 스크리닝이라고 하는데, 폰 스크린을 통과하는 사람이 한 반 정도. 그럼 실제 우리한테 남는 건 한 10명 되죠. 10명 되는 사람들 중에 온사이트 인터뷰라고 하죠. 회사에 와서 이제 1차, 2차, 뭐 어떨 때는 3차 인터뷰까지 하게 되면 결국 우리한테 남는 거는 한 2명 내지 3명. 그럼 2명 내지 3명한테 오퍼를 주면 그 중에 한 사람은 네카라쿠베 가고 잘하면 1명 정도 남는, 이런 것이 이제 퍼널 비즈니스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결국은 우리가 해야 되는 거는 저 100명의 소스를 얻기 위해서 돈을 지불할 거냐, 또는 우리는 100명의 인터뷰를 보기 너무 시간이 아깝고 리소스가 없으니 할 수 없이 내가 대표로서 발품을 팔아서 돌아다닐 거냐, 아니면 스타트업에서 가장 효과적인 리크루팅 방법 중에 하나는 인터널 레퍼럴이라고 하는 내부 추천제거든요. 그럼 내부 추천제를 통해서 직원들에게 좋은 분을 추천받고 차라리 직원들에게 돈을 주자, 이런 것들이 이제 발전이 되고 있죠. 또는 정말 어려우니까 돈을 좀 들여서라도 우리는 아주 역량 있는 분들 모시고 싶다 하게 되면 아주 고가의 수수료를 내고 이제 헤드헌팅에 의뢰하게 되는, 그리고 그런 것들이 너무 비용 문제가 크다 보니 이제 우리가 또 지금 인터넷상에 그런 원티드라든가 이런 서비스들이 지금 이제 릴멤버도 마찬가지고 그런 서비스들이 이제 여러분들을 도와드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지금 창업을 하신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저기 있는 100명의 이력서를 넣을 것인가도 고민해야 되지만, 저희 100명의 이력서 또는 100명의 우리 연락 오는 사람들을 어떻게 좋은 퀄리티로 넣어 놓을 거냐 하는 것들도 같이 고민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에서 좀 넣어봤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이제 그 스타트업 입장에서만 얘기를 좀 했었는데 조금 각도를 좀 바꿔, 제가 이제 참가자들 이렇게 뵈니까 굉장히 젊으신 분들도 많이 계시고 또 스타트업에 취업하시기를 원하시는 분들도 계신 것 같은데, 그렇다면 이 공급 사이드에서 봤을 때 그럼 스타트업에서 요구하는 인재상들이 혹시 어떤 것들인지, 또 최근에 어떤 변화가 감지되시는지 하는 얘기를 좀 들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 최재호 대표님 먼저 예상하셨는지 모르겠지만. 네, 일단 어떤 스타트업 대표님이 한 5년 전에 하셨던 말씀이 기억에 남는데요. 그 하고 계시는 인더스트리가 있었는데 그 인더스트리에서 그 인더스트리 안에 있는 대기업에서 오랜 시간 경험을 갖고 있는 분들을 뽑지 않으려고 한다, 의도적으로라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찌 보면 이미 전통적인 그 대기업에서 해당 인더스트리 경험을 많이 갖고 계신 분들을 스카웃해서 오는 게 맞을 것 같다는 생각도 얼핏 들잖아요. 근데 그게 너무 맞지 않더라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왜 그러시냐라고 여쭤보니 기존의 대기업에서 이런 이유로 저런 이유로 그게 안 됐다라는 경험들 너무 많이 하셔서 와서 뭔가 수많은 변화를 만들고 혁신을 해보려고 해도 다 해봤는데 안 되더라라는 말씀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느끼면서 저도 그 이후로에 저희 회사를 경영하면서 또 스타트업에서 많은 이 채용 장면들을 목격하면서 느꼈던 지점은, 잘 짜져 있는 판에서 예를 들면 컨베이어 벨트가 돌아가고 있는 프로세스를 잘 돌리는 역할 많이 하셨던 분들 말고, 그다음에 본인이 뭔가 오너십을 가지고 많은 어떤 변화를 주도해봤던 분들이 아닌 어떤 안정적인 조직 내에서 뭔가 계속 운영해 보셨고 돌려보셨던 분들이 스타트업에 잘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스타트업은 기본적으로 세상에 어떤 디스럽션을 만들어내고 그 변화들을 주도해서 풀고 싶은 사람들이 오셔서 실제로 그걸 만들어내는 분들이어야 되는데, 라는 것들이 항상 계속 뇌리에 많이 남아 있는 것 같아요. 저희 회사 이름이 드라마라는 이름이 들어가 있는데 사실 그게 약자거든요. 드림 앤 메이크 잇 해픈인데, 뭐 꿈은 다 꾸고 그림은 다들 그리는데 저희는 메이크 잇 해픈 하자라는 그 모토를 가지고 회사 이름을 이렇게 만든 거고, 실제로 스타트업에 필요한 인재들은 결국 메이크 잇 해픈 하는 사람들,
그래서 뭔가 그림 그리고 막 하자 막 입으로 하는 사람들 말고 실제로 그걸 실제로 이뤄낼 수 있는 그냥 변화 실행가들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어찌 보면 과거에 좋은 경험을 가지고 있고 뭐 이런 것보다도 해봤냐 안 해봤냐 이런 것보다도 실제로 그 변화를 만들어내고 실행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 실제로 그걸 얼마나 하고 싶은가에 대한 어떤 의지와 열정으로 많이 가득 차 있는 분들이 오시는 게 스타트업 씬에 더 건강하고 스타트업들이 더 원하는 인재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관련해서 이복기 대표님 혹시 의견 있으신가요? 네, 뭐 비슷한 얘기일 수 있는데요. 예전에는 이제 대기업이나 그 스타트업이나 다 필요한 사람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인 것 같아요. 기업의 그 존재 목적이 특정한 문제가 있고 그 문제를 풀어서 이제 사업이 성장하고 매출을 일으키고 이익을 이제 창출하는 건데, 근데 스타트업에는 하나가 더 추가되는 것 같습니다. 이제 스타트업이 하는 일은 문제를 정의하는 일부터 시작해야 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대기업은 오랫동안 해왔던 레가시 시스템 위에서 정의된 문제가 있고 그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이라면, 스타트업은 아예 맨 땅에 헤딩을 할 수 있어야 되고 어디다가 헤딩을 할지를 정의하는 사람인 거죠. 그래야만 새로운 방식으로 이 문제를 정의하고 그래야 해결이 되고 하기 때문에 좀 아까 전에 그거랑 연결이 되는데, 내가 늘 하던 방식으로 해보니까 안 되더라라고 하는 사람은 스타트업은 되게 어려운 것 같아요. 기존의 프로세스와 자원이나 이런 것들 투입해서 이렇게 해보니까 안 되더라라고 하는 것보다 이 문제를 다른 각도에서 봐서 다르게 정의하고 최소한의 자원으로 이걸 어떻게 풀지를 이제 만들 수 있는 사람이 결국에는 이제 스타트업에 필요한 사람이다인 거고요. 하나 덧붙이자면 긍정적인 사람인 것 같습니다. 물론 대기업에도 긍정적인 사람이 너무나 필요하지만 스타트업은 특히나 사업이 안정적으로 이게 가는 게 아니라 아무리 잘 성장하고 있는 기업이라도 이 업앤다운이 엄청 심하고 하루하루 정말 많은 일들이 일어나거든요. 근데 그런 거에 대해서 지치지 않고 다시 한번 해보자, 괜찮아라고 이제 긍정의 에너지를 전파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스타트업에서 살아남을 수 있고 또 환영받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좋은 말씀 한마디만 저 해주시면은- 보태보면 네네. 혹자는 대기업 취업 못해서 중소기업 가는 마음으로 스타트업 간다라고 뭔가 오해되는 경우도 있는데, 사실 대기업은 수많은 시스템과 프로세스가 돌려주니까 뭐 오히려 사람에 대한 디펜던시가 적지만, 오히려 스타트업은 정말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역량과 열정이 있는 진짜 최고 A급 인재들이 와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스타트업은 대기업 못 가는 사람들이 오는 게 아니라 대기업이 꿈꾸는 그림보다 더 큰 그림을 그리고 꿈을 꾸고 실행할 수 있는 그런 정말 이 세상에 사고 칠 수 있는 사람들이 와야 되는 그곳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분 말씀에 완전히 공감을 하는데, 이걸 조금 더 그냥 알기 쉽게 말씀드리면, 제가 이제 인사 자문을 하더라도 우리는 그럼 채용할 때 어떤 사람을 뽑아야 됩니까?라는 질문들을 많이 받게 되고, 거기서 제가 이제 좀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이런 겁니다. 첫 번째는 스타트업이든 아니든 어느 기업이든지 방금 이복기 대표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문제를 잘 해결해야 되거든요. 그런 걸 보통 이제 요건으로 따지면 GCA라고 부릅니다. General Cognitive Ability라고 하는데, 인지 능력이 있어야 된다. 똑똑해야 하는 거죠, 한마디로. 그 똑똑하다는 게 그냥 머리 좋고 IQ 좋은 게 아니라 문제를 해결을 할 수 있고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정의를 잘하는 것이 똑똑한 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 요건 중에 하나가 이제 Role Related Knowledge and Experience라고 하는데, 업무 관련돼서 이 사람이 잘 하는 사람이냐, 업무를 많이 아는 사람이냐, 물론 신입사원은 좀 다를 수 있지만 어쨌든 업무에 대한 이해가 충분한 사람이냐. 그다음에 세 번째가 리더십이 있느냐. 리더십이라는 거는 높은 사람에만 요구되는 게 아니라 내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다른 사람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이냐를 보는 거고, 마지막이 이제 컬처럴 핏이라 그래서 우리 회사 문화랑 잘 맞느냐. 이 네 가지만 충족되면 어느 회사든 갈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제가 반드시 스타트업에 하나를 꼭 더하는 게 있습니다. 요구하는 것이 뭐냐면 그로스 마인드셋입니다. 방금 이제 두 분이 말씀하신 것과 정확히 맥을 같이 하는데, 이거 안 돼, 이런 것이 아니라 나 해봤어, 이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어려운 일에 도전할 수 있을까, 또는 스타트업의 특징이 조직이 굉장히 빠르게 성장하는 건데 그 빠르게 성장하는 속도에 내가 어떻게 같이 속도를 보조를 맞출 거냐, 또는 조직의 속도보다 더 빨리 성장할 거냐라는 그런 성장의 마인드셋을 가진 사람이 저는 스타트업에 요구되는 특징 중에 하나가 아닐까 하는 생각들을 이제 해보게 됩니다.
네, 그래서 여러 가지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저는 최근에 우리가 가장 1, 2년 동안 겪었던 큰 문제 중에 하나가 이제 코비드 19인데 아마도 여러 가지 저희가 경영하는데 큰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언급을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은데 혹시 두 분이 보시기에 코비드 19 이후에 채용상의 큰 변화 예측되고 목격되는 게 있으셨을까요? 이거는 코로나 이전에는 세계적인 추세였고 한국에서도 시작된 거였는데 이제 공채가 이제 줄어들고 수시 채용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그게 이제 한 50대 50 정도의 느낌이었는데 이제 코로나가 이제 발발한 이후에 한국 시장은 완전히 이제 수시 채용으로 전부 다 전환을 했습니다. 왜 그럴까라고 이제 살펴보면 일단 대규모로 사람들을 채용해서 이 사람들을 교육 훈련시키고 각 부서에 배치시켜서 문제를 풀던 시기가 지났다라는 거를 기업들이 이제 깨달은 것 같아요. 그런 게 아니라 코로나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 못했고 전혀 다른 문제들이 생기고 전혀 다른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이렇게 새로워진 그리고 디지털 시대에 맞는 새로운 기술 혁신들의 속도를 따라갈 수 있는 그런 새로운 역량들이 빨리 회사에 들어와서 우리의 문제를 풀어야겠구나라는 거를 이제 완벽처절하게 깨달은 거죠. 그래서 이제 어쩌면은 다시는 공채 시대로 돌아가지 못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대표님 혹시 네, 저도 말씀하신 거에 동의하고요. 테크니컬리로는 그 면접이 굉장히 온라인 면접이 많이 늘어났고 네. 그것이 채용하는 것 혹은 이직하는 것에 일정 어떤 촉매제 역할은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어떤 회사에 가서 면접을 보고 이런 것들에 대한 심리적 허들 같은 것들, 물리적 허들 같은 것들을 더 낮춰주는 방법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필요한 인재를 수급하는 관점이든 내가 원하는 회사에 지원하고 일련의 프로세스를 진행하는 관점이든 더 가속화시킬 수 있는 것을 코비드가 좀 만들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변화를 겪고 있는데 전 가장 중요한 말씀 중에 하나가 다시 옛날로 안 돌아갈 것 같다, 못 돌아간다라는 것이 굉장히 좀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기업들도, 그러니까 스타트업들도 대비를 해야겠지만 우리 구직자들도 거기에 맞는 방식으로 본인을 한번 리뷰해 보시고 개발하시는 것도 그렇게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다음 번으로 보면 굉장히 좀 민감한 주제가 될 수도 있는데요. 어떻게 보면 인재 전쟁 2.0 이게 결과일 수도 있고 원인일 수도 있는데 사실 이 지금 전쟁을 방불케 할 만한 상황을 만든 것은 저는 네카라쿠베에서 시작된 또는 일부 게임 업체에서 시작된 이 보상 수준의 변화가 저는 기름을 부었다라고 저는 현상만 보면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런 어떤 보상의 변화가 사실은 마켓에 또는 초기 스타트업 때는 굉장히 큰 충격이거든요. 그래서 두 분이 보시기에 이런 현재 상황은 어떻게 읽고 계신가요? 일단 수요와 공급이 깨진 측면이 굉장히 큽니다. 이제 디지털 직군들, 특히 이제 개발자,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들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나라에 약 10만 명에서 20만 명 정도가 부족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수요는 많고 공급이 부족하다 보니 당연히 임금 수준이 올라갈 수밖에 없고 보상 자체가 굉장히 강화될 수밖에 없죠. 그런데 또 하나 문제는 최근에 이제 스타트업 투자라든지 여기 스타트업 씬에 흘러들어온 돈이 굉장히 또 많아요. 연에 5조 원이 넘어가기 시작했고 100억 원 이상의 투자를 받는 스타트업들의 숫자가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먼저 하는 일이 채용이고 그거에 따라서 또 이제 수요가 대폭 늘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구조적인 환경이 보상을 어쩔 수 없이 보상 경쟁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부원님께서 질문을 드리면 개발과 나머지 비개발 부분의 어떤 차이는 어떻게 관찰되고 계신가요? 아무래도 개발자만 필요한 서비스는 없습니다. 사실 여기 개발을 하려면 플랫폼을 만들기 위해서 기획도 있어야 되고 디자인도 있어야 되고 디지털 마케팅도 필요하고 사업 기획도 필요하고요. 그리고 이것들을 이제 만드는 파트너십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가 필요한데요. 그 안을 채우는 콘텐츠도 필요하고요. 근데 이제 개발자 소프트웨어 중심으로 이게 촉발이 됐고 플랫폼과 관련된 디지털 인력들이 지금 굉장히 이 산업으로 굉장히 많이 빨려 들어가고 있는 거죠. 근데 아마 이제 한 10년 정도가 지나면 디지털 직군이라는 직군의 정의 자체도 이제 희미해지고
모든 사람들이 디지털을 기본적으로 장착한 상태에서 이제 또 인재 소싱이 일어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또 해봅니다. 혹시 경력자 쪽에서는 감지되는 게 없으신가요? 네, 기본적으로 사실 이것도 완전한 경제 논리인데 이제 수요 공급 관점에서 수요 대비 이제 공급이 부족한 영역들에 대해서 이제 당연한 논리지만 이제 더 많은 어떤 보상에 대한 제시 같은 것들이 일어나는 것 같고요. 그래서 그 중에 대표적으로 이제 개발자가 이 수요 공급의 불균형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 같은데 예를 들면 상장을 준비해야 되는 스타트업의 어떤 재무의 리더 CFO급을 뽑는다라고 할 때 그거에 적합한 어떤 이력과 경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 뭐 세상에 수만 명 계신 것도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 그런 영역이든 뭐 곳곳에 어떤 필요한 영역에서의 수요 공급 관점에서는 그런 일들이 다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뭔가 자금이 많이 이제 이 시장에 공급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것들을 이제 어떤 보상에 대한 전쟁으로 같이 뛰어들고 있는 기업들도 많긴 하지만 사실은 기업들의 어떤 스테이지가 좀 다르기도 해서 아주 큰 스테이지에서 할 수 있는 좋은 보상도 있지만 반대로 뭔가 업사이드를 가져갈 수 있는 룸이 좀 적다라든지 혹은 그 안에 들어가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의 어떤 성장과 성취의 룸이 좀 적다라든지 혹은 굉장히 좀 얼리 스테이지 혹은 중간 스테이지 각각별로 무조건 우리가 만든 사업의 성취가 적고 투자금이 적기 때문에 뭔가 돈으로는 이길 수 없고 이렇다기보단 각각의 스테이지별로의 어떤 키 셀링 포인트를 어필도 할 수 있고 거기에 맞는 인재가 또 합류할 수도 있는 거라서 수요 공급 관점에 촉발된 이 보상의 전쟁은 맞으나 여전히 서로 간의 매치메이킹을 할 수 있는 그런 지점들이 여전히 많이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최재 대표님 말씀하신 게 저는 굉장히 그 스타트업 대표들이나 스타트업에 계신 분들한테 의미하는 바가 되게 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숫자만 놓고 보면 사실은 네카라쿠베 쪽에서 제시하는 개발자나 그렇지 않은 분들의 보상 수준과 아주 초기 스타트업들이 제시할 수 있는 보상 수준이 요즘에 거의 50%에서 70%까지 갭이 벌어지고 있는 건 사실이거든요. 이게 모르겠어요. 초창기 그 스타트업 벽에 이게 도움이 되는 코멘트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현실이 그렇거든요. 그렇다면 모든 능력 있는 개발자들은 다 그러면 네카라쿠베에 다 가 있는 거냐? 꼭 그렇지는 않은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스타트업 대표분들이 물론 이렇게 어려운 인재 전쟁을 겪고 있긴 하지만 본인이 해결하려고 하는 문제를 정말 크게 미래를 정말 긍정적으로 내다보고 우리 비전의 크기를 얼마나 크게 하느냐가 정말 미래를 만들고자 하는 그런 우리 훌륭한 인재들을 어트랙트할 수 있는 모실 수 있는 가장 좋은 하나 인플로이어 브랜드가 되지 않을까 해서 보상의 어려움은 분명히 있으시겠지만 너무 보상에만 매몰돼서 좌절하지 마시고 우리의 꿈의 크기가 어느 정도인가라는 것을 돌이켜 볼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고요. 그런 것들이 저는 꿈의 크기가 크면 클수록 역량 있는 분들이 모이게 되고 동시에 그 꿈의 크기를 가지고 VC 펌들은 어려운 그 목표에 도전하는 스타트업에 돈이 더 몰리게 되거든요. 이렇게 되면 결국은 그런 여력을 가지고 또 사람이 투자할 수 있는 그런 선순환고리가 만들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저희가 아까 이제 그 최재호 대표님도 잠깐 말씀을 주셨었는데 우리가 이런 어떤 시대적인 흐름이 사실은 일본도 그렇지만 실리콘밸리를 지금 많이 쫓아가고 있거든요. 제가 사실은 2010년도에 실리콘밸리에서 그 탤런트 워, 그 인재 전쟁을 정확히 목격을 했었는데 그 당시만 해도 구글이 가장 탑이 되는 그런 회사였고 가장 가고 싶은 회사였는데 그러다가 그게 페이스북에게 1위 자리를 넘기게 되고 페이스북이 트위터에게 그 다음에 트위터가 우버에게 우버가 리프트에게 리프트가 에어비앤비에게 이렇게 넘어가는 것들을 쭉 볼 수가 있었는데 근데 그러면서 여기서 나타난 것들이 이제 보상의 경쟁 이런 것들 연결되는 걸 볼 수가 있었는데 혹시 아까 이제 일본의 사례도 말씀 주셨습니다. 최재 대표님께도 말씀 주셨는데 사실은 우리가 앞으로 5년 내지 10년을 가다 보면 그 기업들이 이 스타트업들을 운영하면서 겪었던 여러 가지 사례 실패들을 또 경험하게 될 가능성이 있을 텐데 그렇다면 두 분이 보시기에 앞으로 우리의 한 5년 꼭 실리콘밸리나 케이스가 아니더라도 어떤 일들이 이 채용 씬에서 좀 더 나오게 될까요? 좀 미래를 좀 더 예측해 본다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그 연에 이직하는 분들의 인구 수가 200만 명 정도입니다. 200만. 네. 그리고 원래 대기업들이 평균 이직하는 그 사이클이 한 7년에서 10년 사이였고 네이버가 이제 5년에서 7년 사이였고 그 다음에 스타트업들이 이제 2년에서 3년 사이였습니다. 근데 이게 제가 기억하기로는 이게 2015년, 16년도 자료고요. 아마 이게
경제 성장률이 어느 정도 정체되거나 혹은 그 수요와 공급이 이제 깨졌을 때 이런 이직의 규모 자체가 훨씬 더 횟수가 더 많아지고 규모가 훨씬 더 커질 것 같습니다. 이미 이제 일본에서도 오랫동안의 경기 침체나 내부적으로 승진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보상받을 수 있는 기회들이 훨씬 더 적어지다 보니까 결국에는 이 그 평생 직장이 단단했던 일본조차도 밀레니얼 세대를 중심으로 해서 이직의 수가 늘어나고 있고 워낙 인구가 그 우리나라보다 많다 보니까 일본도 연 이직자 수가 이제 300만 명을 넘어갔거든요. 예, 그래서 앞으로는 더 잦은 이직이 있을 거고 이게 흠이 되지 않는 사회가 될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기업들은 그만큼 인재들을 좀 더 리테인하고 잘 이렇게 육성하기 위해서 거기에서 이제 굉장히 많은 노력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런 차원에서 이제 구직자들도 그렇지만 기업 입장에도 준비할 게 많이 있겠군요. 네, 최 대표님 혹시 말씀 주실까요? 해외로 보면 전통적인 잡보드 형태보다는 이 경력직 이 스카우트 플랫폼 역할을 하는 경력직의 스카웃을 보통 아름아름 헤드헌터로 하던 것이 아닌 어떤 플랫폼으로서 그걸 풀고 있는 것들이 굉장히 성장하는 사례들이 있는데요. 미국 같은 경우는 전통적인 잡포탈이 몬스터라고 있는데 2000년 초반에 몬스터가 한 7천억 정도 매출하다가 한 4천억 정도로 내려가는 같은 시기에 링크드인이 한 300억 매출하다가 한 2조까지 매출로 이제 올라가면서 이제 대비되는 어떤 인수 사례가 있었죠. 링크드인이 같은 시기에 한 27조의 인수가 되고 몬스터가 한 4천억의 인수가 되고 이런 대비되는 모습들이 있었고 일본 같은 경우도 이 경력직 인재 스카웃을 플랫폼으로 풀고 있는 비즈리치라는 회사도 올해 상반기에 상장을 해서 2조 정도를 이제 하고 있는데 그런 결국은 전통적인 잡보드 형태 잡포탈로는 풀지 못하고 있는 이 경력직의 스카웃 문제를 플랫폼을 풀 수 있는 것에 많은 기회가 있다라는 것들 저희는 보고 있고 한국에서 저희가 그 역할을 하겠다라는 포부를 가지고 서비스를 계속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시간이 벌써 거의 1시간이 다 지나가고 있는데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쭉 보니까 기업에 계신 분들 많지만 지원자분들 많이 계신 것 같아서 이제 그런 국내 최대의 그런 잡보드를 또 이렇게 운영하시고 있는 두 대표님 입장에서 여기 계신 어떤 잡을 구직하시는 입장에 계신 분들에게 꼭 스타트업을 향한 그런 구직이 아니더라도 이분들에게 좀 주실 수 있는 용기의 말씀이라든가 또 조언 이런 것들 한 말씀 듣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대격변의 시대입니다. 네, 과거처럼 공채가 없어지고 신입들이 혹은 이젠 저연차에 있는 분들이 더 눈에 보이던 기회들이 사라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젠 뭐 수시 채용이나 이런 것들이 가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쫄지 마시고 방법들이 다 있는 것 같아요. 예전에 수능이었다가 수시로 뭔가 바뀐 것처럼 본인이 어떤 것을 잘하고 어떤 것을 중요하게 생각한지 스스로의 내면을 잘 바라보시고 그걸 이제 발견하기 위해서 멘토들과 같이 얘기를 하시고 선배나 아니면 인턴을 했던 분들이나 뭐 나의 그 직장 상사나 이런 분들과 얘기를 많이 하시면 하실수록 내가 무엇을 좋아하고 무엇을 잘하는지를 더 잘 아실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의 이제 추천사나 이런 것들을 차곡차곡 잘 모아서 다음 직장에서 자기가 더 일을 잘할 수 있는 그 커리어 여정을 떠나신다면 저는 충분히 원하는 바까지 도달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최 대표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결국은 이 어떤 회사와 사람 간의 이 매치메이킹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매치메이킹은 그 정의 자체로 누군가의 연결이다 보니 단순히 어떤 기업이 너무 좋은 보상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가 과연 그 회사를 따라잡을 수 있을까 혹은 뭐 이런 등등의 고민으로 하면 오히려 답이 전혀 안 나오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그럴수록 우리 회사의 뚜렷한 유니크한 색깔을 더 공고히 가져가고 그 색깔에 맞는 사람들 그리고 우리의 비전에 같이 가슴 뛸 수 있는 사람들을 찾는다는 마음으로 하면 충분히 찾을 수 있는 것들을 저희 회사도 경험을 많이 하고 있고 또 구직자 입장에서도 수많은 세상에 잡이 있지만 단순히 조건이나 어떤 등등을 떠나서 나한테 가장 날개를 달아줄 수 있고 내가 가장 성장할 수 있고 성취할 수 있는 그런 맞는 요철들을 서로 찾아 나가는 매치메이킹으로 서로가 접근하면 오히려 굉장히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한 길지 않은 시간이기도 하지만 한 시간 동안 저희가 인재 전쟁 2.0을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이제 스타트업들 입장에서는 어떤 것들을 염두에 둬야 되고 또 조심해야 될까, 대비해야 될까
하는 말씀도 좀 들어봤고요. 동시에 그렇다면 여기 계신 일부 구직자들은 스타트업에 관심이 있다면 어떤 것들을 염두에 두고 또 준비해야 될까 하는 말씀도 들어봤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저도 사실 오늘 이 행사에 처음 이제 왔었는데 굉장히 좋은 기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옆에 있는 부스들도 많고 좋은 아이디어를 갖고 있는 그런 스타트업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 계신 것 같아서 여러분들 창업 아이디어를 가지신 분들은 그 선배 창업자들 만나는 네트워킹하는 자리로 많이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구직자분들은 그런 새로운 아이디어를 가진 스타트업들에 과감하게 좀 문을 두드리시고 또 스타트업들 대표님들 입장에서는 정말 여기 뛰어나신 분들을 이렇게 리치아웃해서 만나 뵙고 또 영입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가 만들어지길 바라겠고 그런 역할들 뒤에서 열심히 또 도와주시는 리멤버와 또 원티드에도 큰 응원 박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정말 바쁘신 시간에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